메떼지신들의 그 단순 무식. 나도 이거 토목과 생각나네. 이분들의 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깔끔하고 선명한. 그래서 되게 오코토 노시가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에보시 같기도 했어 나는. 그러니까 이거다 하면 다른 거 안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답답했어요. 주변 말도 안 듣고. 하지만 멋있었어요. 그냥 벚꽃이 확 폈다가 탁 지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확 지듯이 이 멧돼지 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도, 그러니까 신이 찌질한 신은 잘 없었어. 약간 찌질한 건 누구였었냐면 성성이들. 성성이들이라고 해서 약간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닮은 그런 존재가 또 나오거든요. 얘네는 맞아요. 이제 나무를 심으러 다니는데 자꾸 에보시가 총을 쏴서 얘네들 죽여. 그래서 아우 진짜 이건 좀 많이 불편했어 나는. 얘가 나무가 한번 없어 봐야지. 이거 가뭄이랑 이거 홍수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보시가 그걸 몰라. 그래서 그거가 그 신들의 이야기, 성성이들, 그다음에 어때요? 멧돼지 무리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내용은 있어요? 사무라이 야가 부시대. 아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게 가미가제까지 가나 보다. 거기까지 가는 거지. 참 불편하다. 근데 그 멧돼지 그 껍데기를 하고서 하는 애들은 너무 그 민첩하고 그래서 너무 과장된 그게 좀 멧돼지 일족들. 그 사슴신 잡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변장을 한 거잖아. 껍데기 뒤집어 쓰고. 인간이 그렇게 한 묻히고. 거지. 근데 굉장히 날렵하니까 그들은 진짜 뭐 특수부대지. 훈련 많이 받았어.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재앙신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나고신이 왜 재앙신이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가서 끝내는 재앙신이 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모로가. 그러면서 이 오코토 노시도 이제 막 전투를 막 하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피 흘리고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이제 사슴실을 찾아가면서 사슴실을 막 찾아가면서 이제 물론 힘에도 이제 모시고 가면서 이런 거죠. 사슴신한테 가면 혹시라도 이제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간 거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오코토 노시도 이제 죽음이 두려우니까 생명을 가진 거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그냥 생명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은 사실 뭐 예수 신이나 붓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령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뭐 생각하거든요.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무엇 그런 제우스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위 개념. 그거는 무슨 신. 그러니까 뭐 토지면 토지 땅에 깃든 힘들 뭐 이런 거죠. 그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힘, 뭐 어떤 집합체,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코토 노시 같은 경우에도 멧돼지한테 깃든 가장 이제 오래 살면 뭔가 힘이 생기는 꼬리 9 달린 여우처럼. 네, 그래서 저는 오코토 노시가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꼭 인간이 그러니까 꼭 신이 아니어도 인간 통합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오코토 노시의 죽음에서도 되게 내가 죽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슴신을 딱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생명을 줄 것 같진 않아. 사슴신이 슥슥슥 다가오는데 그래서 나한테 딱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생명이 딱 이제 사그러들고 죽는 오코토 노시의 모습에서 죽음. 만약에 나 오코토 노시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김 선수부터. 야, 오코토 노시였어.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나고시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셨네. 아 그래요? 한 번도 생각해보셨네. 내가 너무 많이 봤구나. 그래요. 거기 너무 여러 인물에 그렇죠. 등장이 많으니까 이입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멧돼지까지는 생각을 안 했구나. 거기까지 이입이 되기에는 이 새끼 맛있나? 멧돼지. 그러니까 저는 What do you do if you are 나고신 오코토 노시? 오코토 What 노시.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건데. 와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셨어요. 오코토 노시. 누가 나를 너무 위협해? 저기야 얘기가.
그쵸? 그래요? 패스? 그걸 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애 보시면 거기서 뭔가 느낀 감정이 있었나 봐요. 어땠어요? 저는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로라던가 모모노 게임한테 훨씬 더 빙의가 아니라 더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그쵸? 네. 되게 그쪽이 굉장히 더 많이 심하게 이입이 돼요. 그래서 네. 특히 멧돼지 신도 사실 얘는 왜 이렇게 무식하고 앞만 보고 가? 왜 이래?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너무 병신 같았어. 병신 같긴 한데 나는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나는 그런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뭔가 다르게 이 상황을 저항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섰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걔네들이 날 죽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갈까? 아니면 죽이고 내가 죽더라도 저항 한번 하고 죽을까? 어차피 죽음은 문턱에 있어. 그랬을 때 나의 선택? 나는 되게 처절했었어요. 처절하네. 여기서 가장 처절한 상황이 거는, 처절하네요. 네, 네. 굉장히 처절한 거는 이제 같은 상황이었는데 늑 대신 모로는 다른 선택을 해요. 모로는 그런 개죽음 싫어. 일단은 모로는 저기를 죽이고 갔을 때 에보시를 죽이고 나는 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로는 이미 에보시한테 맞았어. 맞아가지고 이제 죽음이 문턱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힘을 모아서 에보시는 죽이고 간대. 쟤를 끌고 간다. 이거였어. 예. 네. 근데 그 전에는 어쨌건 사슴신을 옆에 있으면서 계속 사슴신을 지키면서 이 숲을 지키는 게 모로족이었었고, 그러니까 네.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어쨌건 지켜야 돼 음. 하면서 지키는 쪽으로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를 지키는 선택을 했었고, 이제 멧돼지 씨는 그래? 이도저도? 어차피 끝은 보이네? 이러면서 난 그러면은 이것도 싫고 뭐 지키고 뭐고 이거 따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죽이고 싶다라기보단 나를 죽이는 저 상대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서 나는 그냥 화하리라. 깨끗이 먼지로 화하리라. 나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멧돼지 신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바보 같고 막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저한테는 씨발 너도 멋있어 이랬어. 이게 세계관이 그렇게 한정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은 저 새끼들 피해가지고 좀 내가 자신 할 수 있는 다른 데로 가볼까?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한 방향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병신 같다고 얘기한 게 그쵸. 모로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작품 안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세계관이고 한정되는 공간이라서 계속 지들끼리 부딪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겠지 또. 근데 같은 인간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인간이 피하는 것도 싫은 거야. 인간이 없는 데로 갈 수도 있고 한 그런 노력 좀 할 수 있는 건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좋긴 한데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마음 먹었으면 죽기 살기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멋있게 죽고 싶은 거지. 나는 굳이 죽는 걸 택해?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은. 뭐 다 이해는 갑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도. 근데 나는 이제 뭐 내가 지금까지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에보시 마을에 있는 타타라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초토화됐지. 그러니까 에보시가 사슴신을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무사들이 쳐들어온 거 아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에보시가 되게 불편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소명이라던가 자기가 표명한 거는 이 인간 마을 이거를 이제 지키고 더흥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어느 선택에 있어서는 버려. 아까 말했던 이제 벼랑이나 그런 데서 그 대를 위해 서로를 뭐 희생하는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건 그녀의 대지 실제로 전체로 볼 때 그 대는 내가 대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세 명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도입부에서 이제 자기 동료들이 뭐 벼랑이 떨어져서 이제 했는데 구하러 가지 않고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마을에서 이제 아시타카가 막 와가지고 알리거든요. 에보시 여기서 네가 이 사슴신 죽일 일이 아니야. 지금 무사들이 와서 너네 마을 되게 위험해. 다시 돌아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이랬을 때 에보시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하라고 얘기는 해놨어. 난 지금 죽여야 돼 쟤를. 이거의 선택에서 나는 그때도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니야 갔어야 돼. 근데 어쨌건 이야기의 흐름상은
다 초토화됐어. 이제 무사랑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새벽이 밤새 이제 무사도 소강 상태, 여기도 소강 상태. 무사가 쳐들어오면 여기도 다시 이제 막아야 되는 상태. 근데 이 상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사슴신이 죽어서 막 묵꿀럭꿀럭 넘어오니까 아시타카랑 모고노 히메가 막 와가지고 피해라. 이제 너는 이제 저기 들어오면 닿기만 하면 죽는다.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아시타카를 믿은 그 말을 믿고서 이제 버리고 나와요. 이제 강으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에보시의 그 아쉬움, 그러니까 에보시가 나중에 뭐는 이제 자기 이제 잘리지, 히메가 살려줬지, 그러니까 모로족이나 이 사람들 자기 생명을 그래도 구해주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때 이제 각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다시 마을을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에보시 선택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결말을 맺잖아 사실. 그래서 그 사슴신은 나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졸린 얼굴들 어떻게 나만 사슴신을 처음에 나는 사슴신이 되게 졸린 얼굴이야. 사슴신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그치 그 왜 굉장히 처음 한번 봤을 그런 때 존재가 왜 필요해? 뭐 그러면서 저게 뭐지?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고 뭐지 저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몇 번을 보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그 오로지 자연은 선도 악도 없다. 오로지 법칙만 있다.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이라고 하면 일단 무슨 권능이나 재능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신인데 병신인가? 왜 죽어? 왜 죽어? 뭐 그런 생각 들고 지금 해석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신이라고는 불리지만 그냥 자연이다. 최종적인 어떤 자연의 형태 그거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 우린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이해하라고 만든 우리는 거 욕심이지. 이해하라고 만든 우리를 것도 아닌 것 같아. 도와줬으면 하겠는 거는 우리의 욕심인 그렇죠. 거죠. 내가 세워놓은 바램이지. 그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바램이 세운 더 거는. 맞다. 예. 욕심 그러면 바램. 되게 사나워. 그냥 그린벨트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도 다 초토화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에보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게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제 거기에서 에보시 다음에 서열에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이렇게 다 없어졌어. 우리 마을이 막 다 망가졌어. 막 남자들이 여기서 찡찡대요. 여기서 대부분 멀령공주의 저기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좀 찌질한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제주도 여성들이 같아. 되게 멋있어. 제주도 같아. 예. 여기서도 실제로 그랬다 그러는데 제주도는 실제로 했어. 지금. 본인들도 인정하고 모계사회야 거기. 완전 그러니까 그 그때 에보시 마을은 모계사회야. 그때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되게 중요한 대사고. 딱 그 말을 또 거의 엔딩으로 해요. 쭉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정부군이잖아 무사들이 왜 마을을 공격하지? 이 새끼 국가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는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잖아. 얘들을 왜 공격하지? 그것도 진짜 자기의 국민들이 아닌 거지 뭐.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나라랑 그것도 명확하게 그 해석은 안 됐는데 보다 보면 이해는 지들끼리 싸우네. 그건 이해는 되는데 왜 싸우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고 있어. 한참 다시 보고 다시 봐야지. 저걸 뺏으려고 하는구나. 조정도 그렇게 철광석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뺏으려고.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은 이제 스님을 내려보내서 이제 사슴신의 목을 가져오라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에보시한테 이제 군사나 이런 거 빌려주면서 에보시의 도움으로 이제 사슴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되게 그렇게 설명이 되네. 스님이 뭐라고 스님이 이제 부하가 야 이제 에보시 없어도 되잖아 그냥 내버리고 뭐 가자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제가 필요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릴라야, 거기서 되게 체계바라야. 인간의 뭐랄까 추악한 그런 욕망들이 나오지. 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욕망의 주로 인간이죠. 남자들이 욕망의. 많이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되게 멋있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여성 타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죠. 왜 그랬냐? 그랬을 때 남자들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양반 제주도 갔다 왔는데. 남자들한테서는 그때 당시에서는 자신은 희망을 찾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 남자들이 대안이 된 게 아니라 여성 버블이 언제 몇 년도에 시작한 거지? 응? 재팬 그 버블 붕괴라는 2000년도. 그 2000년도야? 아마 그런 쪽이었나 보다. 부동산 그래서 버블. 미야자키가 찾은 그 희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거는 여성성에서 더 찾았었던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훨씬 뭐라고 그러죠? 21세기가 도래했을 때 굉장히 그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감명이 아니라 되게 공감. 깜짝 놀랐었던 게 임팩트했었던 게 21세기는 이제 여성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21세기 올 때 막 이러고 다음 세기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학자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야자키 하야오는 조금 더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그걸 봤었다. 아니면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다들 너무 저기 하니까. 길어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 지금. 근데 야, 내가 말 할 거 다 많이 해, 한다고 빨리. 했잖아. 할 거 다 해, 빨리. 아니야, 하세요. 기다려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 총각, 농촌 총각. 그래서 양작가. 이 캐릭터가 코난의 라나에서 라퓨타의 시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 변해요. 완전 변해요. 네. 그 얘기에 가장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그 변화와 성장, 진화에. 그래서 지금 안 작가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코난을 하면서도 코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린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거의 완성형인 이 원령공주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요번에도 그 주제가 잡혔고 오늘도 결국은 쭉 하고 싶은 얘기 그쪽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게 어떤 좋아요, 구독. 한 캐릭터에 대한 그 본인의 감정이고 조태꼴. 그러니 그 뭔가 트레이스 이야기- 내가 네. 따라가면서 나만의 네. 해석 네.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또 대단한 면이 어떤 거냐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대요. 여아 연쇄살인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 여아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굉장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여자애들에 대한 그런 도착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의 로리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때는 요 그림이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그 이후로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가슴 이제 크면서 알고 귀여운 아이들은 이제 아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필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는 확 바뀌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그래도 안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소피의 외형을 보면은 굉장히 더 성인적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그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미야자키 하야오가 41년생이더라고. 맞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45년생인데 56, 50대 중반에 이제 이걸 그러네. 만든 거니까. 우리도 뭔가 만들어봐. 제일 완성도가 있을 때가 딱 50대의 저기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같은 장수 시대가 오기 전에 사람의 어떤 완성적인 모습이 보통 이제 1차적으로 30대 때 한 번 오고요. 네, 그 다음에 50대 때 오고 그리고 60대 이후는 거의 이제 뭐랄까 이전에는 그랬죠. 보너스 삶이었죠. 아마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60대 정도에 자기 인생에 뭔가 이제 결말이 하나 오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내려가면서 또 뭐 하나 또 만들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여성들은 그 코난 진화해 이후 왔다. 진화하고 그다음에 약간 낯설다. 에보시 산 모로도 여성이에요. 모르셨죠? 엄마예요. 엄마예요. 아빠가 엄마구나. 엄마.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엄마. 엄마구나. 근데 야. 그 성우도 남자였나? 여자였어? 남자 느낌이었어요. 남자 성우야? 성우는 내 생각엔 그러니까 중성적인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 아닌데 근데 대사에서 이제 엄마 그러니까 모성 쪽의 그 대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늑대가 부성이 아니라 사실 모성이거든. 늑대 씨.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하도 이제 뭐 뭐지 크로포드 그러니까 여전사의 이미지라던가 라나 크로포트. 라나 크로포트 여전사의 이미지라던가 뭐 이런 거 되게 요즘에는 많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에봇이 그러니까 마을의 리더 여자야 산 그다음에 모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그 시대에서는 남성들이 했었던 역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미야자키 하야오는 여성에게 다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기존의 이제 여성상을 벗어나서 일단 굉장히 처음에 낯설게 하기 네네. 했던가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랬던 그때 당시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보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 저의 소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툼레이더. 그다음에 굉장히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거는 빛과 그림자를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슬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보면서도 되게 고품격?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3D에서는 빛과 그림자 이렇게 구현하기는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2D에서 이걸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그 빛과 그림자를 표현해가면서 전체를 트레이스하는 거는 굉장한 진짜 이게 돈과 이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집착. 색감도 있는데 그 색감에 빠지지 않는 게 그 네. 빛이 들어오는 네. 장면. 그 다음에 저는 꼭 꼽고 싶은 게 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이면 나뭇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뭐 얘가 두께감이나 늑대다 이런 거. 그러면 그 털 같은 털.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살려주니까 어떤 지루하지 이야기를 할 않죠. 때 네. 바로 그냥 수긍이 훅 되고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 있죠. 네. 지루하지 않고 네. 단순하지 거기에는 않고. 그때 당시는 뭐 가장 선진적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그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노가다가 들어갔을까. 그 얘기하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게임에도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거기서- 들어갔을 거니까. 예. 그 근데 3D가 아니라 디지털 2D 디지털. 코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 라퓨타 모노노 게임까지 그 역동적인 장면 표현할 때 그 아시타카가 야크 타고 나올 때 달릴 때 와 이렇게 완전 진짜 막 진짜 그런 장면들. 그런 게 사람들을 나는 마음을 이렇게 그쵸.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팽당하고 갈 때 그냥 천천히 가도 그 아름다운 그 대자연에 막 안개 낀 거를 배경으로 얘가 그냥 천천히 또 투벅투벅 가는 그것도 되게 아름다워요. 다시 보면 아름다워요. 서정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게 무척 아름답고 인상 깊었었고. 아시타카가 또 재앙신 막으로 계속 같이 옆에 뛰어가는데 그런 장면 그 와 장면. 진짜 역동적이지. 그런 거 보면 다른 사실 활은 우리나라가 더 잘 쏘는데. 활은 우리가 잘 쓰지. 그 고구려 벽화를 봐도 진짜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제 하다 보면 또 굉장히 그 깊이감이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시타카가 그 타타라 마을에 가서 직접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거기서는 철광석을 만들거든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호의를 해서 어디 이제 교역을 쌀을 갖다 가지고 오고 이런 걸 하는데 에버시가 이제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직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거의 똑같은 발언권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뭐냐면 남자가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야 그건 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만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또 남자들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아시타카가 굉장히 그걸 둘러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신선했어, 진짜. 여성분들이 이제 철광석을 하기 위한 그 작업장을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제 그걸 해보고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다들 잘생긴 오빠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고 그런데 와우. 안녕 혼자 빵 터져가지고. 제가 입은 그 황희찬 그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잖아. 황희찬의 그 X. X. 싫어. 아시타카는 괜찮은데.
근데 특이한 소고기였어. 거기서의 그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들이 너무 좋았어요. 단선적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그 안에 에봇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남자 부하들도 또 다양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너무 다양해서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게 저는 하여튼간 삶과 죽음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처음에 보는 순간서부터 이 죽음이 일단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 시인의 그 생명을 살해하는 장면을 처음 만든 작품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활사가 목 날리고 막 굉장히 그 긴박감. 근데 자연이 또 우리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힐링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넘나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삶과 죽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를. 피곤하지. 근데 그게 그 자연 경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다면 좀 숨 쉴 곳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연출 방식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좋아하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진짜 할 얘기 많다. 네. 빨리 끝내 이제. 이걸 먼저 할 걸 그랬어. 라프타 전에. 그래요? 앞부터는 제껴두고 이게 먼저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들 양자껏 할 에너지 얘기고. 고갈인데 기다려. 나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그래서 충분해. 더 해요. 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성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길지 않아요. 원래 이분이 성우 편을 맡아서 왠가 성우를 다 얘기할 건데 갔어. 어저께 나만 들었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빨강머리엔도 다시 보고 미래소년 코난도 다시 보고 성우 중요하죠. 애니메이션에 너무 안타까워. 애니메이션에서의 성우는 다 연기 그게 진짜 아무리 야박하게 잡아도 30%에서 50% 야박하게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야박하게 잡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애니메이션의 성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결국 배우가 연기하는 거는 표정과 대사인데 그 대사를 쳐주는 게 성우잖아요. 네. 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영화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냥 내노라 하는 성우들이 해줬기 때문에 해야지. 우리나라 거는 되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빨간 머리엔 다시 보면서 되게 슬펐어. 너무 아니었구나 여기 캐스팅이. 마닐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는 빨간 머리는 다시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성우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 OTT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굳이 이제 더빙이 필요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우풀이 되게 줄어들었구나.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수준이 그러니까 일본은 당신 성우는 지금 어느 버전 얘기하는 거? 일본 버전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버전을 얘기하는데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서 이거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래도 볼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령우주 더블편이요? 네. 난 더블편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다 봐요. 하다못해 영어도 봤어 또. 성우 진짜 정말 그러네. 그 깊이를 살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안 된 작품의 성우를 들으면 확실히 느껴져요. 연기를 이게 진짜 연기력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있는 성우님들은 되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우까지 얘기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더 많지만 당신들이 되게 피곤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야. 이건 뭐 진짜 뭐야? 안종범 수첩이야. 거의 사실은 저는 저까지 찾아봤어요. 논문까지 찾아봤어요. 한 번 더 해요? 나중에. 논문 한 3개 찾아보고 읽으면서 한 번 더 해. 분석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자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갈까요? 나에게 원령공주란 뭐 이런 거 이렇게 식상하게 한번 또 가보나요? 뭐 우리 루틴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뭐 마지막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김 작가님?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작품 속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겉에서 도는데 원령공주는 미야자키 하야오다. 앤드 스튜디오 지브리다. 곧 그걸로 완성이 된 하나의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예. 김 선수님? 나는 좀 원령공주 처음 봤을 때 이거 미야자키 아닌데?
그런 느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은 그랬네. 그 작품 이후로 이전과 이후 나뉘어. 내가 봤을 때. 라퓨타를 너무 애정한 사람은 그럴 라퓨타. 수 있겠네. 나우시카. 그것도 라퓨타는 그 시절에 딱 그 동심으로 봤으니까 또 완전 그런 것도 각인돼 있는. 그 이전 이후로 나뉘어. 뒤에 나온 거 뭐 무슨 뭐 저 뭐냐 이게 센과치로 행방불명 뭐 이런 거 보면 방향성이 좀 원래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처음에 진짜 말한 대로 돼지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말 낯설었거든. 아까 난 말한 욕하는 타입은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았어. 철학이 좀 깊어지긴 했는데 생소함이 컸겠네 그 팬들은.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랬어요. 그거 나올 때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양반 좀 많이 좀 뭐 그러니까 코난부터 따지면 한 바뀌었나 보네. 20년 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 많은 팬덤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작품을 탁 색깔을 내놓으니까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근데- 어떻게 소화하기 힘들었던 거지. 저는 그러니까 마치 그게- 그분의 수준이 아직 그게 못 어떤 따라갔다고 거냐면 난 그 생각해요. 버닝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이창동 감독 작품 같지 않았었거든요. 버닝 이창동 아닌데? 버닝은 이창동 버닝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유아인 나온 거. 버닝. 전 버닝 안 좋아해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어쨌든 얘기 많아요.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그런 거 저는 해봐요. 이창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창동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이창동이 또 뭘 했죠? 뭐 그 전에 저는 가장 큰 작품이라 생각하는 밀양이 있었고 밀양. 또 뭐 밀양 전에는 뭐 오아시스도 있었고 박하사탕이 이제 그래요? 뭐 제 쭉, 취향 예, 아니었습니다. 쭉쭉 근데, 오는 그게 예, 있었는데 버닝은 만약에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음. 이게 이창동 감독 작품이라고? 왜냐면 이창동 감독 작품에 묘한 색깔이 있거든요. 왜냐면 홍상수라는 사람의 딱 영상을 보면 이거 홍상수가 만들었구나 하고 알 듯이 이창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버닝에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너무 납설었어요. 왜냐면 이창동의 기존의 색깔을 그러니까 먹기 힘들었어 나는. 기대했는데 버닝이. 이게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기존 작품들을 쭉 봤던 사람은 요번에 이제 그 원령공주라는 거 모노노키 히메가 어떤 거라고 탁 했는데 그치. 기존의 색깔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쵸. 많이 네. 뭐가 나왔다는 것은 생소함이었겠지만 그쵸. 고마워 이제 내가 할게. 네. 거기까지는 집을.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생소하긴 했는데 실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커졌는데 진짜 잘 나왔죠. 커졌는데 세계관이 달라졌는데 이것저것 그 전에 갖고 있던 원래 그 속성이나 쭉 가져왔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놀랐던 거지 실망이 아니야 나는. 욕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그 이전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가주길 했는데 아니었으니까. 바랬던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인어공주가 아니고 뒤지게 욕을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뒤지게 욕을 먹었지만 뭐 흑인이 그건 나와서 아니 다른 의미로. 근데 미야자키는 그런 거랑 달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했던 게 아니었는데 딱 그거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고 훌륭해졌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들 그거 있었을 거예요. 신선한 충격. 완전 그래서 일본에서 최장기 1년 동안 상영했대요. 그리고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여러 번 봤어. 근데 그래도 일본 관객이 당시 1,300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시대. 근데 이게 극장 가는 새끼들이 그렇고 어. 집에서 다운받아 보는 새끼들은 이게 더 뜬 거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완전 원령국 이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더 뜨고 더 뜨고 그런 거, 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유럽 특히 북유럽 이런 쪽은 자연에 대한 것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게 되게 대단하잖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영화 자체가. 안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사실 유럽 애들이 되게 열광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거든 보면. 또 약간은 걔네 배경을 좀 많이 갖다 쓰지. 그 뭐 이미지 뭐 일본 거 완전 일본 거는 느낌 거의 없잖아. 그 작품 맞아. 보면은. 원령국지만 빼고. 그 헤링본이 뭔지 알아요? 헤링본? 문양을 얘기할 때 헤링본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그 헤링본이 생선 뼈거든. 청어 뼈. 그래요? 예, 청어 뼈예요. 이렇게 헤링본이네. 헤링본. 본. 뼈야 이게. 헤링본. 그런 게 패턴이 될 만큼 문화 자체에 이제
자연적인 마니노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럽인데 걔들이 봐도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진짜로. 원령공주는 진짜 완전 신기해. 장에서도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쪽이에요. 그 이후의 작품 또 달라져요, 또 보면은 완전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기엔. 사랑해요 하울. 미라- 생활치유로 짱. 미남자 너무 좋아해. 우리 애들이 그걸 원령공주께 다시 보고 그러지는 않았지. 아니야, 걔네들은 생과치유. 걔네들은 생과치유. 초등학생 때 막 보여주면 달코달코 보는 게 생과치유. 생과치유로죠. 하울도 좀 하울. 하울은 별님이는 아직도 내가 그랬잖아, 이해 못한다고. 하울 이야기는 쉽지 않지. 나는 왜 그게 쉽지 않은지 그때 이제 당신들은 관심 없겠지만 N과 S의 차이를 극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S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자, 대부분의 S. 황셰프님. 나는 이 작품을 아까도 그냥 큰 틀에서만 봤지 그냥 뭘 해석한다기보다 그냥 시작을 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빨려가듯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 제일 재밌게 본 타짜 거죠. 보듯이. 제일 재밌게 본 거죠. 그래, 채널 돌리다 타짜 정신없이 보듯이. 이런 보지. 그림 막 뭐 전투 씬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대박이지.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고 음. 근데 다시 보기 할 때는 좀 핸드폰 누워서 보다 보니까 뭐 가르쳐 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뭐 주인공의 뭐 그런 뭐 대사나 이런 거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사람과 서사. 자연과 뭐 이런 고민들 저기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심신을 하기 위해서 그 뽐뿌시라는 사심신은 그 스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네 그 어떤 똑같이. 모습도 있잖아. 아니 스님 볼 때마다 속으로 개새끼 그랬거든요. 저 개새끼 진짜 개새끼. 저 개새끼. 지는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얍삽하지. 모습이 아시타카 쌀 자기가 막 해요. 자기가 더 많이 먹고 말이야.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정이 거기에 많이 됐던 것 같아. 재밌게 봤지. 뭐. 에봇이 이뻐. 섹시하죠. 존나 이뻐 진짜.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진짜 에봇이 그 성우 맡으신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섹시. 에봇이 참 나랑은 너무 일본 성우 그 비주얼 그치, 안 맞죠? 일단 비주얼이 저한테는 다른 그렇더라도 전 저 안. 별로. 섹시 있는 분이 있었어. 에봇이랑 네. 안 닮았는데. 이뻐. 저는 에봇일 거예요. 이보슈. 내가 좀 더 하드해져야 되는구나. 오 에봇이가 취향이 아닐 수 있. 이거 취향이 알 수도 있죠. 너무 아닌 쪽으로. 아, 예, 그래요? 예. 뭐 와이프는 개인 취향이니까 뭐. 와이프가 에봇이라고. 와이프에서 느껴지는 스멜은 에봇인데 채권과 채무의 관계의 그녀는 한번 잠깐 복귀해 보세요. 와이프는 마무리. 알았어. 저한테 원령공주는 듣고 싶다. 넌 아름다워. 끝. 난 둘게야! 오지 마!